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대만에서 한국어를 못하면 취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기는 취미를 넘어 이제 한국어는 대만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필수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은 한국어 가능자 우대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문화적 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대만 젊은이들은 한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과연 대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25살 장의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외국계 IT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만 청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간판에 한글이 보이기 시작했고 카페, 화장품 가게, 쇼핑몰, 심지어 식당 메뉴판에서도 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주말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 대화하곤 했습니다. 대박, 화이팅, 오빠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우리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현상이 단순한 한류 열풍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잠시 즐기다 지나갈 유행 정도로요. 그런데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대학 캠퍼스에는 한국어 학습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도서관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늘 대출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항상 조기 마감될 정도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웨이, 너 한국어 배우고 있어. 대학 동기 리우가 물었어요. 아니,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어는 갑자기 왜? 요즘 취업 공고 보면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많더라고. 특히 IT 기업들이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졸업 후 저는 꿈에 그리던 글로벌 IT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기술 면접도 무난히 통과했고 마지막 인성 면접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장회희 씨, 혹시 한국어를 할 줄 아시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 회사는 미국계 글로벌 기업이었고 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한국어는 할 줄 모릅니다. 면접관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면접에서 탈락했고 꿈꾸던 회사 입사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한국어 가능자 우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였다니. 스마트폰으로 대만 채용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형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한국어 가능자 우대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커리어 상담을 받기 위해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타이베이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린 선배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웨이, 요즘 대만 취업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해. 삼성, 현대, LG, 한국 대기업들이 대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게다가 대만 기업들도 한국 회사들과 협력을 늘리고 있지. 하지만 영어만으로는 안 될까요?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한국어는 경쟁력이야.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 기회가 2배는 늘어난다고 봐. 집에 돌아온 저는 즉시 대만 한국어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내 집 근처에만 5곳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평이 좋은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 학원은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달 후 새 학기를 기다리셔야 해요. 2달이나 그렇게 인기가 많다니. 결국 저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한국어 강사 린메이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댓글에는 취업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첫 강의를 들으며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국립대학교 황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뉴스에 나왔어요. 대만 청년 10명 중 4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그중 70%는 취업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뉴스는 대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학습이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너 어느 학원 다녀? 한국어 시험 준비해? 한국어 때문에 취업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만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취업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함께 말이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탈락한 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도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종종 한국인 담당자들이 방문했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웨이,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다음 미팅에 통역 좀 도와줄래? 부장님의 이 말 한마디로 저는 갑자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였지만 한국 파트너들은 제가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린메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류 팬들이 주 시청자였지만 이제는 비즈니스맨, 취업 준비생, 심지어 50대 이상의 분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닌 필수 스펙이 되었어요. 대만 전역의 직업훈련소에서도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황 교수의 2번째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대만 기업 채용 공고 중 35%가 한국어 가능자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어와 프랑스어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말 모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어 시험 성적이 좋으면 SNS에 인증 올리는 문화까지 생겼어요. 한국어 안 하면 취업 못한대. 한국 회사들이 대만에 투자 많이 해서 이제 한국어 필수야.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대만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제가 간단한 통역을 도왔는데 미팅이 끝난 후 사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웨이, 자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군. 우리 회사가 곧 서울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관심 있나? 단 몇 달의 한국어 공부가 제게 이런 기회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대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정치인의 발언이 대서특필되었어요. 대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정상인가? 중국어가 우리 공식 언어인데 한국어가 이렇게 퍼지는 게 맞는가? 그는 대만의 전통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국어 열풍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어요. 친중 성향의 언론사들은 문화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한국어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중국어와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왜 한국어를 가르치나요? 더 충격적인 반응은 중국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발언은 한국어 문제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국회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어요. 보수 정당 의원들은 한국어 교육 확대는 대만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고 진보 정당 의원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논쟁이 이어졌어요.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동료들이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맞춰줘야 해? 영어나 중국어로 하면 되잖아. 린메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원 몇 곳은 항해 시위를 받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어를 계속 배워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교수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만과 한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토론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한국어는 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 되어버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웨이,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거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어때? 친구들 중 일부는 한국어 학습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국어 공부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어를 배운다는 이유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취업과 경력 발전을 위해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중 린메이 선생님이 대만 최대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대만 젊은이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SNS에서도 한국어는 도구다라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한국어 학습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기회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장님은 전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직원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 발표 후 놀랍게도 우리 부서 동료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을 표시했던 동료들까지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결국 소통의 도구이며 정치적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내가 얻는 실질적인 이점은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취업 기회, 더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기로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어 학원들은 잠시 주춤했던 수강생 수가 다시 증가했고 린메이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5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 도구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한국어를 공식 공용어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대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대만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도 확고해졌어요. 대만 100대 기업 중 80%가 채용 공고에 한국어 가능자, 우대 문구를 포함했고 20%는 한국어 필수라고 명시했습니다. 황 교수의 새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자의 평균 연봉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 높았어요. 우리 회사도 드디어 서울지사를 열었고 저는 한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첫 주재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더 큰 IT 기업으로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곳에서는 한국-대만 협력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대만 사회에서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리의 간판, 지하철 안내문, 관광지 설명판에도 한국어가 표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도 한국어 버전이 제공되었죠. 결국 한국어는 공식 공용어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대만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면서 저는 이 언어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주 황 교수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계적 가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죠. 황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이런 과학적 설계가 15세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어떤 문자도 한글처럼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는 없습니다. 알파벳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불규칙하지만 한글은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특성을 체감했습니다. 중국어 성장 배경을 가진 제게 한자는 익숙했지만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만 배우면 모든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황 교수는 계속해서 유네스코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고 세계 문맹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인류 최고의 문자 발명품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 후 우리 회사 동료들과 이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한 동료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이제서야 대만에서 인기를 얻게 된 걸까? 황 교수에 따르면 한글의 진가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고 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면서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어요. 특히 대만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만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선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우수성이었어요. 임메이 선생님의 최근 수업에서는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특별 세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업 스펙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과 문화적 이해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쉬운 완벽한 문자 체계였어요. 대만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계속 늘어나고 온라인 강좌는 대기자 명단이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 열풍의 중심에는 한글이라는 매력적인 문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실용성,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이 결합되어 대만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